자, 여기 2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인데, 일단 요거는 중3 때 우리가 했지? 2차 방정식. 맞지? 했던 내용이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라는 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저 방정식, 요런 형태를 2차 방정식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a가 뭐가 되면 안 되지? 0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잖아. 맞지? 그래서 요런 걸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었는데, 일단 2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이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이 방정식의 해, 그러니까 또는 뭐 근, 이걸 구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해나 근을 구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우리가 세 가지로 배웠어. 첫 번째는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이다 이렇게 나왔다 쳐봐.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8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2 되는 걸 찾을 수 있잖아. 뭐 있지?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2 이렇게 있지. 이제 이건 좀 지겹지? 그럼 빨리 할 수 있지 이제는. 그래서 이걸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해서 만족하는 x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2다 뭐 이렇게 해서 구하잖아. 맞지? 요게 2차 방정식의 그 첫 번째 인수분해 풀이. 두 번째는 우리가 완전제곱식이라는 걸로 풀었지. 완전제곱식. 요거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사용하는 방법이잖아. 맞지? 인수분해가 안 될 때. 항상 되는 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 요걸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쭉 풀어갖고 나온 저 해를 구하는 그런 방법이 2번인데, 근데 어차피 2번에서 잘 안 할 거니까 버릴 거야 이거. 그리고 2번이 귀찮아서 만든 게 뭐야? 2번에 이 과정이 귀찮아서 만든 게 세 번째 근해 공식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인수분해로 풀거나 아니면 근해 공식으로만 풀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뭐 지금 여기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지. 그래서 근해 공식은 이거는 다 알고 있잖아.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이렇게 쓴다는 거.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해 공식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원래 이제 2차 방정식의 풀인데, 우리는 보통 인수분해랑 근해 공식 정도만 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이 고등학교 때랑은 조금 차이점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제 풀어 나간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버전의 판별식이라는 거를 배웠어.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근을 구하는 방법, 근을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근을 정확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 근의 종류가 어떻게 나올지 찾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판별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가 있는지를 찾는 방법이 판별식이었어. 그치? 맞아. 몇 개가 있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러니까 판별식을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중3 버전이야. 중3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 판별식, 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일단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 있는 근해 공식에서 나왔지, 여기. 맞지? 여기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이 근해 공식의 루트 안에 있는 요 값을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d로 많이 표현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요 판별식이 첫 번째는 0보다 크다라고 하면, 0보다 크게 나왔어. 양수가 나왔어.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판별식을,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썼더니,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5가 나왔다 쳐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근이 몇 개가 나온 거야? x 값이 몇 개가 나온 거야, 이게? 2개가 나온 거잖아. 왜냐면 루트 앞에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해서 근이 이제 2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적용돼서 2개의 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판별식이 0이 나왔을 때, 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이 나왔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x가 2분의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0 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루트 0은 그냥 얼마야? 그냥 0이지 0. 그지? 그러니까 0이니까 이 앞에 뿔마가 별로 의미가 없지. 그지? 그래서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2분의 마이너스 3이라는 근 한 개만 나온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중근이라고도 얘기하지. 근이 원래 두 개인데 중복됐기 때문에 중복된 근이라고 해서 이제 중근이라고 하고 하나만 쓰잖아, 그냥.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예를 들어서 2분의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지. 그제? 근데 우리가 중3 버전에서는 루트 안에 이렇게 음수가 들어가면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의 해는 없다라고 해서 0개라고 얘기하잖아. 맞지? 그래서 중3 버전에서의 판별식은 그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라는 거는 해 개수를 의미하는 거지. 해 개수를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0보다 크면 2개고 0이면 1개. 0보다 작으면 없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이게 중3 버전의 판별식인데 근데 우리가 이 바로 앞 단원에서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배웠단 말이야. 복소수 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도 존재하지 않는 숫자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루트 5i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것도 2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제 1개라고 쓰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두근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냥. 그러니까 두근인데 서로 같은 두근인 거지. 그치? 원래는 이제 2개인데, 2개인데 그 2개가 똑같으니까 그냥 1개라고 쓰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그냥 2개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지. 그냥 2개라고. 그러면은 결국 2차 방정식에서 근은 총 몇 개 나오는 거야, 항상? 항상 2개가 나오는 거야, 항상.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2개가 있는 거야, 2개가. 항상 2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버전에서는 이걸 이제 근의 종류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중3 버전의 판별식에서는 근의 개수를 찾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고등학교 버전에서의 판별식은 근의 개수는 다 일정해. 다 2개야. 근데 이제 근의 종류를 판단을 하는 거지. 얘 같은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등학교에서 서로 다른 그냥 두 근이 아니라 두 실근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실수인 근이다라고 해서 두 개의 실수인 근이다라고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얘기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근 얘는 그냥 똑같이 중근이라고 얘기는 할 거야. 중근. 근데 서로 같은 두 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서로 같은 두 근. 서로 같은 두 실근이지. 이렇게. 이것도 실수니까 어찌됐건.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부를 거야. 두 허근. 그러니까 허수인 근이 나온다라고 해서 허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i가 포함되는 걸 우리가 허수라고 불렀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근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중3 거랑 좀 이제 좀 달라, 느낌이. 이게 좀 느낌이 다른 거야, 이게. 중3 때는 단순히 그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따졌다면 고등학교에서는 근의 개수는 일정한데 근의 종류가 어떻게 나오냐를 따지는 게 판별식인 거지. 이해하지? 오케이. 그래서 요런 내용이 좀 추가됐다라는 거. 중3 때와는 조금 다르게 이런 내용이 좀 추가됐다라는 거. 복소수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나머지는 다 똑같아, 내용이. 여기 전체적으로 2차 방정식 내용은 중3 때 거랑 똑같아. 거기서 조금씩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를 추가로 더 이제 얹어서 배우는 거라서 좀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는 전체적인 틀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게 이제 판별식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 대충 교재에 나와 있긴 하지. 세 가지로 나눴지. 첫 번째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0이랑 똑같다.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가 실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니까. 맞지? 그래서 어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게 하는 뭐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지. 이해하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도 중3 때 배운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중3 때도 이거를 배우지? 그지? 배우나? 중3 때 배우는 거잖아, 이거.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해서 배우잖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요거는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어떤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얘기했을 때 요때 첫 번째는 두 근의 합에 대한 내용이지. 두 근의 합을 우리가 이제 계수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공식이 얼마였지? 뭐였지? 기억하냐 이거? 마이너스? 기억나? A분의? 기억 안 나? 우리 기억나? 안 나? 나? 안 나? 안 나? 이런 쉿. 마이너스 A분의 B. 공식 이거야.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붙이고 A분의 B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 해볼게. 이거의 두 근을 구해보자.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으로.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만족하는 x값이 2 또는 3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이 두 근의 합이 얼마야? 5가 되지, 그치? 응, 5.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두 근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두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두 근의 합을. 마이너스 A가 지금 1이지. 1분의 B 하면 B가 지금 마이너스 5니까 계산하면 5랑 똑같이 나오잖아. 맞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이거 곱하면 6이고. 그치? 2 곱하기 3이니까 6이겠지? 그럼 여기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로 계산해서 1분의 플러스 6으로 하니까 얘랑 똑같이 나오잖아. 맞지? 요런 게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지. 이해하지? 그럼 그냥 뭐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이렇게 갖다 쳐볼게. 자, 요거 일단 인수분해는 안 되지. 곱해서 7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4 되는 건 없잖아. 맞지? 그러면 그냥 근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두 근의 합과 곱을 물어봤어. 그럼 우리가 두 근을 정확히 구할 수는 없지만 합은 구할 수 있지. 얼마야? 합은? 4라고 할 수 있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니까 4. 곱은 얼마? 7. A분의 C니까 1분의 7에서 7이지. 됐어? 그러니까 두 근을 정확히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합과 곱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됐지? 자, 여기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그러면 이 공식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냥 뭐 뜬금없이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공식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줄 텐데 이걸 증명하려면 이런 게 좀 필요해. 너네 이런 거 있지?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1 또는 3이라고 나왔다 해볼게. 근만 알아, 근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지. 근이 1하고 3이 나오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잖아. 뭐라고 쓰면 되겠어? 근이 1 나오려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야 돼? 그치? x-1로 나와야 돼. 3 나오려면 x-3 이렇게 나와야 돼. 맞지? 그치? 그리고 최고차항은 몰라 사실. 그치? 잘 몰라.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 2라고 나왔다 쳐볼게. 최고차항의 개수는 2다 라고 나왔어. 그럼 이 앞에다가 2만 곱해주면 끝인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만 곱해주면 끝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근이 1과 3이면서 최고차항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2차 방정식을 만든다는 얘기야. 맞지? 이런 내용을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좀 이용을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 그리고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또는 베타래. 맞지? 그러면 이 근을 가지고 이 근이 나와 있고 두 개.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가 A라는 것까지 안다고 쳐볼게. 그럼 요 세 개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또 만들 수 있지, 거꾸로.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A에, 최고차항 A에, 그 다음에 X 알파, 그 다음에 X 베타 이렇게 만들면 되지. 능력 이렇게. 그러면 근이 알파, 베타가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결국 여기에 있는 이 식하고 요 식하고 이 식은 어떻다는 거야, 둘이? 같은 식이란 얘기잖아. 그치? 이거의 근이 이거고 최고차항 개수 A잖아.
얘도 마찬가지 근이 이거인 거 가지고 만든 거고 최고차항 계수 a니까 이 두 식은 당연히 똑같은 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볼게. 얘 전개하면 ax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올 거고 요 식 전개하면 그리고 a까지 다시 분배를 해주면 ax 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그 다음 플러스 a 알파 베타라는 식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이 식하고 위에 있는 식이 당연히 똑같은 거니까 a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는 같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럼 당연히 좌변과 우변의 식이 완전히 똑같은 거지, 그지? 그러면 얘랑 얘도 어떤 거야? 같은 거지, 그지? 같다고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b랑 똑같은 거지.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눠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다 라는 공식이 여기서 나온 거야. 이해하지? 그 다음 당연히 이 상수항 얘랑 어때야 돼? 같겠지, 그지? 그러니까 a 알파 베타가 c랑 같다라는 얘기야. 그 양변에 또 a로 나눠주면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됐지? 외우면 돼, 그냥. 외워서 이거 잘 써먹을 수 있으면 돼. 별로 근데 어렵지 않잖아, 여기서 봤던 것처럼. 그지? 되게 쉽지? 그러니까 외우기만 하면 되게 쉬워. 요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아까 내가 이거 설명할 때 내가 썼던 이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거 있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에서 두 근이 주어지고 최고차항 계수가 주어졌을 때 요 세 개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2차 방정식 작성에 대한 내용이거든. 요 내용이 지금 이거야. 지금 나와 있는 거.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그치? 근 두 개 나와 있을 때 방정식 만들 수 있잖아. 어렵지 않게. 그치? 근이 이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인수분해 돼야 되는지 거꾸로 생각하면 되니까. 맞지? 자, 이런 게 2차 방정식 작성인데 요거 하나만 더 해보면 여기다 그냥 추가로 할게. 그냥 뭐 예를 들어 하나만 더 해보면 자, 두 근이 2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왔다 해볼게. 2하고 마이너스 3이 나왔다 해보자.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3이라고 해볼게. 요거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쓰면 돼? 3에, 그치? 최고차항 계수 3에 x 마이너스 2 하고 x 플러스 3, 그렇지? 마이너스 3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인수분해가 2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리고 이거 전개하면 그냥 끝이지. 이해하지? 이런 게 이제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두 근이 나왔을 때 만드는 방법. 그렇지. 그리고 요것도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이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거를 지금 책에는 여기 딱 하나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금 했던 게 첫 번째 거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내용. 그러니까 두 근이 알파 또는 베타로 주어지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a라고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 요게 첫 번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건 하나 더 있어.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가 주어지냐면 이렇게 두 근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두 근의 합과 곱이 주어지는 경우야. 합과 곱이 주어지는 거.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주어지는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세 개인데 합이랑 곱이랑 최고차항 계수가 주어질 때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야. 좀 달라 얘랑.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것도 두 근의 합이 3이고 두 근의 곱이 5이면서 최고차항의 그 계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다 해볼게. 그치?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2라고 해서 2x 제곱을 먼저 쓰는 사람이 있긴 한데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웬만하면 이거는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x 제곱을 먼저 쓸 거야. 일단 최고차항 계수를 1로 생각할 거야, 무조건. 사실 이거 구할 때도 최고차항 계수는 먼저 1로 생각하고 나중에 a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근이 1하고 3이 나왔을 때 2차 방정식을 만들려고 하면 일단 x-1하고 x-3 두 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 2니까 전체적으로 2를 곱한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곱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최고차항. 마찬가지 얘도 나중에 최고차항을 곱할 거야. 일단 최고차항 계수는 1이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왜냐면 이것까지 같이 생각하면 조금 헷갈리거든. 그래서 그냥 이건 나중에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는 일단 1이라고 생각하고 합이 3이 나와야 돼. 두근의 합 공식이 뭐였지? 두근의 합 공식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 그치? 마이너스 1분의 b를 했을 때 3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 여기 뭐 있어야 돼? 마이너스 3이 있으면 되지. 그래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에서 3 나오잖아. 이해하지? 그런 식으로 할 거야. 그럼 이제 곱이 5가 나오려면 요 뒤에 뭐가 있으면 돼? 5가 있으면 되지. 플러스 그냥 5가 있으면 되지. 왜냐면 a분의 c가 두근의 곱이니까. 그래서 는 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을 만든 거지.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뭐라 했어? 2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를 곱하는 거지. 그래서 2x 제곱 여기다가 2를 붙이면 안 돼. 그치?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달라지지 식이. 그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곱한다고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요렇게 만드는 게 두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작성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근이 두 개 주어진 상태에서 구하는 거랑 두 근의 합과 곱이 주어진 상태에서 방정식을 구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 플러스 루트 3하고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다 해볼게. 그러면 지금은 두 근이 주어진 경우잖아. 그러니까 1번이랑 2번 중에 뭘 사용해야 돼? 1번을 사용해야 되지, 원래. 주어진 게 두 근이니까. 근데 이 두 근을 가지고 1번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 대충 이렇게 나오거든. 요렇게. 그럼 되게 더럽지, 이거. 전개하기 좀 빡시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번처럼 주어지긴 했는데 오히려 2번으로 가는 게 더 쉽다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경우가 좀 있어. 요 둘이 더하면 뭐야? 합은? 4. 곱은 얼마야? 합차 공식이니까 4 빼기 3 하면 1이잖아. 그러니까 2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으로 해서 4 빼기 3이니까 1이지. 맞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2번 방법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합이 4 되려면 x제곱에 얼마 있어야 돼? 요 뒤에가 마이너스 4x 이렇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1 나오려면 곱이 1 나오려면 뒤에 뭐 있어야 돼? 플러스 1 있으면 되지. 근데 최고차항 계수 뭐라 했어? 2라 했잖아, 그치? 2.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2를 곱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괜찮지. 이건 좀 더럽잖아, 전개하기가.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두 근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항상 1번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근이 좀 더러우면 그러면 2번 방법으로 살짝 돌아서 갈 수도 있다는 거지. 됐지? 오케이. 요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인데 그러니까 2차 식의 인수분해거든. 자, 여기 인수분해라는 건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수분해
그냥 인수분해 자체는 알잖아, 너네가. 그치? 근데 우리가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그냥 잘 하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너네 x제곱 플러스 4 는0 이렇게 나왔다 쳐볼게. 아니, 는 0이 아니라 4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 그냥 이런 식이 나왔다 해볼게. 요 식을 인수분해하래. 할 수 있나, 너네? 안 되지. x제곱 마이너스 4는 할 수 있잖아. 이건 쉽잖아. 이건 뭐야? x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지, 그치? 이렇게. 요건 쉽잖아. 근데 여기가 플러스인데 인수분해를 해보래. 못하잖아, 우리. 그치?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걸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얘기야.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면 근해 공식을 좀 이용할 거야. 근해 공식. 그러니까 방정식을 이용할 거야. 지금 주어진 거는 오해하면 안 돼. 이게 2차 방정식은 아니야. 등호가 없으니까. 이건 그냥 2차 식이야. 그래서 여기 교재에서도 2차 식의 인수분해라고 나와 있지. 2차 방정식이 아니라. 그치? 2차 식의 인수분해야. 근데 요 2차 식을 내가 방정식처럼 생각해서 능력을 붙여줄 거야. 이렇게. 붙여서 이거의 근을 구해볼 거야.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근해 공식을 사용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6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16 뿔마 2분의 루트 16. 루트 16이 얼마지? 루트 16은 4잖아. 그치?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뿔마 4i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돼. 루트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2로 약분해주면 뭐가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2i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거의 근이, 이 방정식의 근이 x값이 2i거나 또는 마이너스 2i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였냐면 처음부터 요 2차식을 뭐 하는 게 목적이었어? 인수분해 하는 게 목적이었어. 맞아? 그러면 요거를 이용하는 거지. 요거. 문제에서 근이 주어졌을 때 거꾸로 식을 만들 수 있잖아. 인수분해가 된 형태로.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원하는 거지. 이걸. 그래서 이 1번 방법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야. 2차 방정식의 작성을. 그러면 근이 2i하고 마이너스 2i가 나오려면 식이 어떻게 돼야 돼? x 2i. 그치? 그리고 x 플러스 2i가 되면 되지. 그치? 그치, 요렇게. 근데 얘 원래 실제로 방정식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뒤에 는영 붙이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애초에 그냥 이 2차식을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는 거였으니까. 괜히 는영 붙이면 틀릴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방정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작성을 이용해서 거꾸로 인수분해로 만드는 거지. 이해하지?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됐잖아. 그리고 여기 최고차 항계수 1이니까 그냥 냅두면 되겠지. 만약에 여기 최고차 항계수가 뭐 2였다면 여기다 다시 2도 곱해주고 해야겠지. 그치? 근데 지금은 똑같으니까 그냥 냅두면 되지. 이런 게 2차 방정식 작성이야. 아? 작성?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2차 식의 인수분해.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도 그러니까 만약에 근을 구했을 때 그래도 그나마 얘는 i가 들어가긴 했지만 좀 깔끔하긴 하잖아. 근데 근을 구했을 때 이렇게 더럽게 나왔어. 근데 우리는 어찌됐건 목표는 인수분해니까 이렇게 그냥 만들면 끝인 거지. 근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이렇게 더럽게 나왔다고 치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만들면 그냥 끝이다. 이대로 냅두면 된다. 어차피 우린 전개할 게 아니잖아. 인수분해가 목적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더럽게 나와도 이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지. 이해하지?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 이제 켤레근이라고 해서, 자, 이 켤레근이라는 것도 사실 중3 때 잠깐 나오기는 했었지, 그치? 했었어.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이번에 이제 복소수를 배우고 난 후에 2차 방정식을 배우는 거라서 한 가지 버전이 더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이거의 한 근이 만약에 3 플러스 루트 5가 나왔다 쳐볼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다른 한 근이 뭐란 얘기야? 또 다른 한 근은 3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온다라는 게 켤레근의 내용이야.
근데 이렇게 나오려면 조건이 있긴 해. 전제 조건이 있어. 뭐냐면 A, B, C가 유리수가 돼야 되는 조건이 있어. 유리수일 때만 이게 가능해. 확실하게.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이 부호가 이제 반대. 여기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나온다라는 게 이런 걸 우리가 켤레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플러스가 나오면 마이너스가 하나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요게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 그냥 근해 공식을 생각해 보면 돼.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루트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뿔마가 붙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 루트 5가 있으면 마이너스 루트 5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유리수란 조건이 왜 들어가냐면 만약에 이런 거야. 만약에 A, B, C가 유리수란 조건이 없잖아. 없으면 그러니까 이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만약에 없으면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이런 것도 가능해.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 x에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것도 가능해. 얘 지금 개수가 이거는 유리수지. 1이니까. 얘는 뭐야? 무리수잖아. 유리수가 아니라. 이것도 뭐야? 무리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지. 전체가 다 유리수가 아니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 인수분해해서 풀어보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x 플러스 루트 2랑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해서 만족하는 x 값은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요 위의 내용대로라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왔으면 당연히 플러스 루트 2도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안 나오지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개수의 무리수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왔다고 해서 플러스 루트 2가 또 나오라는 법은 없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확실하게 얘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A, B, C 개수가 무조건 유리수여야 돼. 유리수. 됐어? 그래서 그게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문제에서 유리수란 조건이 있어야 이걸 써먹을 수 있다는 거야. 없으면 못 써먹는다. 아예. 맞지?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랑 비슷해. 패턴은 완전히 똑같아. 자, 어떤 2차 방정식, 마찬가지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2 플러스 3i라고 나왔다 해볼게. 그러면 또 다른 근은 또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2 마이너스 3i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 근해 공식 때문에 그래. 아까 우리 i가 나오는 건 원래 루트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건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다는 거거든. 루트 쪽에서. 왜냐면 그래야 얘가 루트 3i가 되니까. 얘가 이렇게. 근데 루트 앞에 원래 이제 근해 공식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i 앞에 붙어 있는 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켤레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물론 당연히 얘도 조건이 있어. 얘는 A, B, C가 이번엔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내용은 얘랑 똑같아. 근데 조건만 조금 바뀐 것 뿐이야. 그러니까 i가 들어오는 해에서는 근이 i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근에 루트만 포함이 돼 있으면 그러면은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돼. 오케이? 여기서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도 안 돼. 왜냐면 무리수도 실수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맞지? 무조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 그러면 루트 5i 이렇게 나오면 어떤 조건을 따져야 돼? 이 조건을 따져야지. 그치? 얘가 좀 더 범위가 크니까. 그치?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개수가 만약에 실수가 아니라면 이거랑 똑같이 만들 수 있어. 뭐 1 플러스 i의 x 그 다음 플러스 i를 이렇게 써버리면 되니까. 그치? 그럼 이것도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i 이렇게 나올 테니까 만족한 x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i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i가 나왔으면 플러스 i도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잖아. 그치? 개수에 허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지? 이런 게 켤레근. 맞지? 오케이.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거 유형 몇 개 있냐 이건데? 20개? 별로 없네? 일단 요거를 풀어줄 테니까, 대표 유형 풀어줄 테니까 풀어와. 할 수 있어. 맞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유형 1번부터 한번 볼게. 자, 쉬워 되게. 어렵지 않아? 자, 2차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대. 지금 뭐 하는 거야?
얘를 뭘 쓴 거야? 근해 공식 썼겠지, 그지? 근해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근해 공식 그냥 그대로 쓰면 되지. 그럼 2a분의 a가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마이너스 b 3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16 이렇게 나오지. 됐어? 그럼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는데 루트 마이너스 7은 뭘로 바꾸면 된다고? 그치, 루트 7i로 바꿔주면 돼, 이렇게. 됐어? 그럼 요거랑 저거랑 같은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 b는 7이겠지. 간단하지? 그래서 더하면 4라는 게 나오겠지.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46번 넘어볼게.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래. 이거는 보통 우리 중3 때도 많이 풀었던 그런 유형인데 한 근이 나오면 이거 보통 우리가 대입하면 성립한다라고 하잖아. 그렇게 해서 풀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1도 지금 대입하면은 바로 k 값을 구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이니까 k 값은 요거 1 더해서 2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럼 k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이라고 나오겠네. 요거 인수분해 가능하지 얘는? 1, 3하고 플러스니까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3은 0이라고 해서 만족하는 x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니까 그래서 요거 빼고 요건 이미 나온 거니까 다른 한근은 이거 마이너스 3이겠지. 그치? 별로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네.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우리 절대값 하면 절대값 x라고 하면 이걸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절대값 x는? 두 가지로 나눠서 풀잖아. 이건 거의 습관적으로 나와야 돼. 그냥 x로 나오거나 마이너스를 붙여 나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x가 양수일 때 그냥 나오고 음수일 때 마이너스를 붙여 나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마이너스가 들어갔다고 해서 2가 음수다라는 얘기는 아니지. 이거 자체 마이너스 x가 음수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얘는 무조건 뭐야? 양수야, 양수. 이것도 무조건 양수고. 그치? 너네 절대값 그냥 생각해봐. 절대값 3이 얼마야? 3. 절대값 마이너스 3은 얼마야? 이것도 3이야. 그치? 그러니까 다 양수로 만들어주긴 하지. 다. 맞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돼. 얘 양수니까 그냥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얘는 얘 음수잖아. 그치? 그럼 얘를 양수로 바꿔주려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3이 그대로 나오되 그러니까 얘랑 규칙은 똑같은 거지 일단은. 얘 3이 그대로 나왔잖아. 얘도 마이너스 3이 일단 그대로 나오긴 해. 여기까지 똑같아. 근데 얘가 음수니까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그렇게 해서 3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됐건 둘 다 항상 양수로 나오게끔 하는 게 절대값이야. 왜냐면 절대값의 정의 자체가 거리이기 때문에. 오케이? 거리야, 거리. 거리는 음수일 수 없잖아. 맞지? 그래서 항상 양수로 나온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x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준 거지. 이해하냐?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음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맞지? 문자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두 가지로 나오는 방법이. 근데 우리가 x가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 뿐이지. 모르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야. 똑같아. 이 원리대로 풀면 돼. 절대값 3x-2 얘가 지금 2라고 했는데 요 안에 있는 놈이 요 안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식 자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나눠서 푸는 거지. 요거대로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얘가 양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볼게. 0일 수도 있으니까 등호 여기다 붙일게. 그럼 x는 넘기면 2 넘기고 3 나눠주면 그냥 부등식 1차 부등식이니까 이렇게 풀면 되잖아. 맞지? 그럼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양수니까 얘는 절대값을 풀었을 때 그냥 그대로 나오겠지. 이렇게. 맞아? 그럼 이제 여기서 2만 이쪽으로 이항하면 2차 방정식 나오니까 요거는 풀 수 있잖아. 인수분해 가능하네 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치? 그럼 x값이 뭐 나와? x값은 마이너스 4 또는 1 이렇게 나오지. 근데 우리가 처음에 가정을 한 게 있지.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라고 가정해서 그렇게 해서 이거대로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럼 당연히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놈만 답이 되는 거지. 뭐만 되는 겁니까? 이 범위에 들어가는 놈이 누구야? 1밖에 없잖아, 그치? 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버리는 거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답인 거야,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의 반대야. 얘가 0보다 작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거의 반대. x가 3분의 2보다 작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절대값을 풀었을 때 마이너스를 붙여 나온다며. 그치? 그럼 마이너스 붙여 나오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2라는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2 날라가고 요거 x로 인수분해 또 가능하네. 이렇게. 그럼 만족하는 x가 0 또는 3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똑같아. 우린 이렇게 가정하고 풀어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 범위에 맞는 놈만 고르면 돼. 누구야? 0이지 0. 3 안 되고. 그치? 됐어? 그래서 1번에서의 해는 1이고 2번에서의 해는 0이니까 이 둘이 그냥 해가 되는 거지. 근데 모든 근의 합이라 했으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야? 1이겠지. 됐어? 절대값 있는 것도 똑같아. 이 원리대로 풀면 돼. 알았지? 무조건. 물론 거기서 좀 더 이제 그 뭔가 좀 테크닉 같은 게 좀 있긴 하지.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게 있긴 한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값에서도 이렇게 그 이 원리대로 요 두 가지 나누는 거 요걸로만 풀면 다 풀려. 안 풀리는 건 없어. 다 풀리긴 해. 그 다음에 가하우스가 나왔네. 자, 요 가우스라는 거는 다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가우스가 뭐냐면 이거 그러니까 여기 정의가 나와 있긴 해. 이게 항상 가우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를 낼 때는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그 정의를 항상 이제 써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고 나와 있어. 크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야? 크지 않다. 뭔 말이지? 크지 않다라는 건? 작거나? 같다는 얘기지, 그지? 응,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지. 작거나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가우스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쳐볼게. 그러면 3보다 크지 않은, 그러니까 3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 수직선의 수직선의 그림을 좀 그려보잖아? 그럼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애들 중에 가장 큰 정수란 얘기야. 누구야? 그래서 3이지 3. 그래서 이 결과는 3이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거지. 오케이? 그럼 만약에 가우스 3.3이라고 치면 그럼 3.3 이하의 최대 정수란 얘기야. 누구야? 3이지. 요 밑에 있는 애들 중에서 제일 큰 게 3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결과도 3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럼 3.4도 얼마야? 가우스 3.4? 이것도 3이겠지. 3.5도 3일 거고. 쭉 가서 가우스 3.9도 얼마야? 이것도 3이겠지. 근데 가우스 4는 얼마야? 4겠지. 이번엔 4를 포함하잖아. 4 이하라고 했으니까. 4 이하의 최대 정수니까 4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해하냐 뭔 말이지? 그래서?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 가우스 마이너스 2 이거는 마이너스 2 이하의 최대 정수야. 마이너스 2 이하의 최대 정수 뭐야? 마이너스 2 똑같지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2라고 해보자. 이거는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2 이하의 최대 정수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언뜻 보면 규칙이 조금 대충 보면 좀 달라 보여. 양수랑 음수 쪽이. 그렇지 않아? 왜냐면 얘는 양수 쪽은 그냥 뒤에 소수점 뒤에 빼고 그냥 앞에 있는 정수 부분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 4로 올라가면 4가 되고. 그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음수 쪽은 또 그게 아니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2면 요거 떼서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요거보다 더
낮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인 거지. 맞아? 그래서 가우스를 생각할 때는 이 그림을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이 그림을 너네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야. 머릿속으로. 그래서 만약에 가우스 이런 식으로 가우스 마이너스 4.5 이렇게 나왔어. 그럼 머릿속으로 수직선 하나 쫙 그려놓고 마이너스 4.5 찍은 다음에 이렇게 왼쪽 무조건 4.5 마이너스 4.5 이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포함하면서 왼쪽에 있는 정수를 생각하는 거야. 가장 큰 거. 뭐 있겠어? 마이너스 5가 있겠지. 얘랑 가장 가까운 게. 그지?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게 가우스야.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일단 요 안에 가우스 안에 들어가는 숫자에 대해서는 다 일단 계산을 해봤어.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가우스 x를 계산했더니 3이 나왔대. 이번에 x를 한번 찾아볼게. 어떤 거를 가우스를 씌웠을 때 3이 나올까? 이걸 생각하는 거거든. 그럼 그 x가 뭐가 있을까? 이건 딱딱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x가 딱 얼마다 이렇게 구할 수는 없어. 왜냐면 지금 여기만 봐도 3.31 때 3이라며. 그럼 3.31도 3이겠지. 3.32도 3일 거고. 그러니까 소수점 뒤에는 무한히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x 값이 딱 몇 개로 정해지진 않겠지. 그지? 그러니까 범위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3일까? 그러면 3이 나오게 하는 게. 그치. 3보다 크거나 같고. 그치, 맞죠. 그 다음에 3.9 이하. 그치. 그러니까 3이 있긴 한데 뒤에 이제 숫자를 조금 쓰기가 좀 애매하지. 왜냐면 3.9 이하라고 하면 3.99도 가능하니까 3.999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4 미만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되지. 그치? 그럼 3점 얼마란 얘기니까. 됐어? 그래서 가우스 x가 3이라는 게 나왔을 때 만족한 x의 범위는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걸 그대로 그냥 쓰면 돼. 그냥 그대로. 가우스 x가 그대로 쓰면 돼. n이라는 정수가 나왔다 쳐볼게. 그럼 x의 범위는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야? 뭐 이상? n 이상. 그 다음에 n 플러스 1 미만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게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요거는 하나 거기다 적어놔. 요거는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결과가 정수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지? 가우스의 정의 자체가 최대 정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가우스는 무조건 정수의 결과로만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요걸로 이제 풀어볼게. 자, 그냥 문자라고 생각하면 돼. 문자. 가우스 x 자체가 그냥 하나의 뭐 문자라고 생각하면 돼. 뭐 t라고 치환을 해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3, 1 플러스 마이너스. 그치?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가우스 x 플러스 3, 그 다음에 2 가우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냥 통째로 문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가우스 x가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3 또는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가우스의 정의 자체가 무슨 값이 나와야 된다고? 정수 값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이건 정수가 아니잖아.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지. 아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야. 얘는 정수니까 괜찮잖아. 그치? 그럼 요거 만족하는 x 값의 범위를 구하면 돼. 그럼 x가 뭐 이상이라고 하면 돼? 방금 공식에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라고 해서 헷갈릴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3 이상.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미만이라고 하면 되지. 여기다 1 더한 거 미만 이렇게 쓰면 돼. 요게 끝이야. 됐어? 요게 다. 그래서 뭐 가우스를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그 다음에 459번. 자, 정사각형 모양의 땅에서 가로의 길이가 6m를 줄이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4m 늘려서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만들었더니 땅의 처음 넓이의 3분의 2가 됐대.
이때 처음 정사각형 모양의 땅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처음 정사각형 모양의 그 땅의 한 변의 길이를 그냥 x라고 생각을 할게. 그럼 가로를 지금 가로를 줄였구나. 가로를 줄이고 세로를 늘렸다며. 그럼 세로를 좀 늘리고 가로를 줄였대. 그러니까 직사각형 형태의 뭐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를 뭐라고 쓰면 돼? 6m 줄였으니까 가로는. 그치? x-6이라고 쓰면 되고 세로는 x 플러스 4라고 쓰면 되지. 그럼 이거의 넓이는 당연히 둘이 곱하면 되니까 x-6이랑 x 플러스 4를 곱하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곱한 넓이는 처음 넓이라는 건 x제곱이지. 정사각형 넓이는 이거의 3분의 2가 됐대. 그러니까 얘 3분의 2를 곱한 게 얘랑 같다라고 풀어주면 되지. 그냥 2차 방정식이지. 그럼 우리 분수 있는 건 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까지 곱해서 전개까지 하면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인가? 맞지? 2x제곱 이렇게. 더럽네 이거.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 마이너스 72는 2x제곱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2는 0. 인수분해 되나 이거? 12하고 6으로 되네. 이렇게. 맞지? 그럼 x값이 뭐 나온다는 얘기야? 12 또는 마이너스 6이지. 그지? 근데 마이너스는 당연히 안 되겠지. 길이니까. 그래서 12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지. 그냥 식 잘 세우면 돼. 미지수 세우고. 그 다음 63번.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한대.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에 대한 내용이지, 그지? 판별식이 0보다 어떠면 돼? 0보다? 크면 되겠지, 그지? 그럼 판별식 그대로 써보면 b제곱 4 곱하기 k 플러스 3에 제곱 마이너스 4 ac k제곱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거 이제 판별식을 너네들이 이제 보통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 보통 좀 습관적으로 많이 이게 식을 써서 이제 푸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전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전개를 하기 전에 항상 일단 약분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약분이 가능하면 약분 먼저 하는 게 숫자를 줄일 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약분하고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인수분해가 가능한지를 바로 확인을 해보면 돼. 가끔 이렇게 좀 인수분해가 되게끔 세팅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공통인수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지를 확인해보면 되지. 근데 지금은 없지, 그지? 그럼 전개해야지 그냥. 맞지? 전개할게. 자,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대. 그럼 요거 없어지고 6k 플러스 10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10보다 크대. 6 나눠주면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대충 마이너스 1. 얼마냐? 그지? 그럼 이거보다 큰 정수 중에 가장 작은 거 누구야? 마이너스 1이겠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답이겠지. 그 다음에 68번. 자, 실수 A, B, C에 대해서 B는 A-C랑 같을 때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래. 당연히 근을 판별하라고 하면 판별식을 쓰면 되겠지, 그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일단 판별식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AC 이렇게 나와. 그럼 얘가 이제 판별하라는 거는 얘가 0보다 어떤지를 판별하라는 얘기야. 찾아보라는 얘기지. 0보다 큰지 뭐 같은지 아니면 작은지 이런 걸 찾아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게 B는 A-C랑 같다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얘를 이제 찾아보라는 얘기야.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그럼 B 대신에 A-C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 그럼 대입하면 A-C의 제곱 더하기 4AC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근데 요 식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어.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지? 요 식을? 네. 그지? A제곱 요 마이너스 2AC 그지? 더하기 4AC니까 플러스 2AC 플러스 C제곱 맞지? 그럼 이건 다시 뭐라고 쓸 수 있어? A 플러스 C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완전 제곱식이잖아. 물론 이게 여기서 1단원에서 너네가
다항식의 연산에서 곱셈 공식의 그 곱셈 공식을 다 외웠다면 다 정확하게 이제 너네 완전히 몸에 체득을 시켰다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 수도 있겠지. 그치? 1단원의 곱셈 공식에 이게 있어 이거 알지?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오는 게 그렇게 돼야 돼 사실 맞지? 지금 근데 그게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당연히 전개해봐야지 그치? 전개하면은 바로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야지. 근데 우리는 바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연습해야 돼 알지? 그럼 A 플러스 C의 제곱이란 얘기인데 아마 A하고 C가 지금 실수라고 나왔지 그치? 그럼 실수 더하기 실수를 해도 마찬가지 결과는 실수가 될 거야. 그리고 실수의 제곱을 하는 게 중요하지. 실수의 제곱을 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무조건. 그치?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잖아. 맞아? 그치. 만약에 0을 제곱하면 0이고 그 다음 뭐 플러스 제곱해도 똑같이 양수 나올 거고 마이너스 제곱해도 똑같이 양수 나오니까. 그치? 허수 같은 경우야 제곱하면 이제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맞지? 근데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판별식을 썼더니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요 근의 종류가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야? 0보다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가 나왔어. 그러면 뭘 갖는다는 얘기야? 이 판별식,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은 그냥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되지. 1번이지 1번. 왜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등호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중근이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 왜냐면 0보다 크다라고도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둘을 합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냥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473. 자, 이것도 얼추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자,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 중근 갖는다는 건 판별식이 0이란 얘기잖아. 맞지? 그럼 판별식을 한번 그대로 또 써볼게. 자, 판별식 b제곱 4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4a c니까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자, 이게 0이란 얘기야. 이걸 만족할 때 a, b, c를 세 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래. 그러면 여기서 일단 4약분 가능하니까 없앨 수 있고, 맞지? 얘는 전개해야 돼. 이거는 사실 이건 전개 좀 해야지.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 플러스 2ab 2bc 그 다음에 이거를 묶어서 쓰자. ab, bc, ca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3ab, bc, ca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계산이 가능하잖아.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지?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다시 또 곱셈 공식이야. 요거 어떻게 되지? 곱셈 공식. 기억하나? 안 나? 여기서 곱셈 공식. 그러니까 1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나와. 곱셈 공식은.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외우라고 했던 거고. 2분의 1에 a-b 본 적은 있지? b-c 일단 기억이 나는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할 수 있지. 얘 곱셈 공식 변형으로 가면 이렇게 나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하고 B 그리고 C 당연히 전부 다 실수겠지. 당연히. 왜냐면 다 이제 세변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맞지? 실수를 그러니까 실수 빼기 실수니까 어찌됐건 이 결과도 실수야. 그럼 실수를 제곱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 얘도 실수 제곱이니까 0 이상. 얘도 0 이상. 그럼 생각을 해봐. 0 이상인 거랑 0 이상인 거랑 0 이상인 거를 다 더해서 반으로 나눴더니 0 됐대. 그치? 0 됐대.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얘가 확실히 0이란 얘기고. 맞지? 그리고 얘 0 이상, 0 이상, 0 이상인데 더해서 0 되려면 당연히 얘네 3개가 전부 다 뭐 돼야 돼? 다 0 돼야지. 그치? 왜냐면 여기서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1이 나온다고 하면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3개가 전부 0이 되는 방법밖에 없지. 그치? 0이 되려면. 그럼 a-b가 0이라는 건 a랑 b가 뭐 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그럼 B-C가 0 되는 것도 같다는 거고 BC가 C-A가 0 되는 것도 AC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결국 A, B, C가 전부 같은 거니까 무슨 삼각형이라는 얘기야? 정삼각형이라는 얘기지. 이해하지? 그 다음에 476번. 자,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대. 자, 요것도 중3 때 했던 내용인데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거는 판별식이 어떻다는 얘기야?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건 우리가 그 완전제곱식 는영이 나왔을 때 여기 때 중근을 갖잖아. 그지? 완전제곱식 는영이 나왔을 때. 그지? 이때 중근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중근 갖는다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지 지금 얘가.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다라는 얘기야. 맞지? 같은 말이야. 그러면 판별식을 계산하면 b제곱 k-1제곱 마이너스 4ac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 이게 0 되는 k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말인데 일단 4, 또 약분 가능하네. 전개를 좀 해보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안 될 건 또 없네. 얘 k-1하고 k-4로 되지 않나? 맞아? 그러면 공통인수가 있잖아. k-1이 공통인수로 묶으면 어떻게 돼? k-1은 여기 k-1 제곱이니까 k-1 하나 남을 거고 마이너스 k-4가 있겠네. 그치?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있겠지. 됐어? 그럼 얼마 이거? 얼마 이거? 3. 근데 별로 의미 없지 사실. 여기 3 곱하기 그러니까 3 곱하기 k-1이 0이라는 건데 사실 여기 별로 의미 없잖아. 얼마라는 얘기야 k가? 1이라는 얘기지. 맞지? 그 다음에 480번.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의 값을 구하래. 일단 저거 인수분해 안 되지. 되지 않냐 근데? 안 되는구나. 3, 2, 6, 6. 안 되네. 그치? 안 되네. 그러면 지금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이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당연히 각각 구해서 이제 세제곱한 다음에 더하는 건 아닐 거고. 그치? 이거는 이제 곱셈 공식으로 좀 이용을 해야지. 자, 우리 곱셈 공식에서 이제 알파 베타의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공식이 있잖아. 맞아? 이런 공식으로 변형을 하면 두 근의 합과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맞지? 두 근의 합이 얼마야 저기서? 합 2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맞지? 곱은 얼마야? 3분의 4지. a분의 c니까. 그치?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2의 세제곱이니까 8 마이너스 3 곱하기 얘가 3분의 4 곱하기 얘가 2니까 약분 때리면 8 빼기 8이네. 얼마야? 빵이란 얘기지. 맞아 이거 빵? 맞네. 빵.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84번.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밑에 있는 값을 구하래. 이것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근이 알파, 베타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걸 대입해서 좀 변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식을 변형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근이 알파, 베타라 했으니까 알파라는 근을 내가 저기다 대입하면 성립을 할 거 아니야. 어쨌든 근이니까. 그래서 대입을 하면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3a-2에 알파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일단 성립은 하지. 확실하게. 근이니까. 맞아? 알파를 그냥 대입한 거야 그냥. 그리고 나서 이거 전개를 좀 해보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여기서 요것만 넘겨볼게. 이쪽으로. 자,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2알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저기 있지. 그치?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그 값의 그러니까 식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 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알파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해서 얘랑 이제 최대한 맞춰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얘만 넘기면 바로 맞춰지니까 넘긴 거지. 이해하지? 그러면 어차피 베타를 대입하고 똑같은 방법을 써도 식은 같이 나오잖아. 똑같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베타에 대한 식이랑 얘랑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베타 이렇게 나오겠지. 베타에 대한 식은. 그지? 그럼 결국 이거랑 이거를 저 두 식 대신에 대입을 하면 얘랑 얘랑 결국 곱한다는 얘기니까 4알파 베타가 나온다는 얘기지. 저걸 간단하게 하면. 맞지? 그럼 알파 베타라는 건 또 두근의 곱이잖아. 얼마야 저기서 두근의 곱은? 저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곱은? 두근의 곱? 1! 그치? A분의 C 1! 1 대입하면 얼마야? 4! 그치? 답이 4야. 간단하지? 여기서는 이제 저 식을 변형하는 게 좀 중요하다. 변형하는 거. 좀 많이 해봐야 돼, 이것도. 지금이야 솔직히 지금 뭐 그냥 대입하고 전개 조금만 해보면 바로 나오긴 하는데,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조금 변형을 너네가 좀 해야 될 거야. 조금, 그치. 변형을 해서 계산을 해봐야 될 거야. 이것도 연습이 좀 필요하겠지. 그치. 딱 요거까지만 하자. 490번까지만. 그러니까 유형 12번까지만 풀어와. 알지? 20번까지는 조금 많으니까 20번까지 다 하면 좋긴 한데 12번까지만 일단 해봐. 알지? 유형 12번까지 요거까지만 할게.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비가 2대 3이래.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비율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근을 2알파 또는 3알파 이렇게 두면 돼. 2대 3이라 했으니까. 근데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2알파, 3알파 이렇게 두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좀 사용하는 거야. 자, 두 근의 합, 둘이 더하면 5알파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사용하면 5의 n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지. 그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해서. 그래서 5를 약분해주면 알파는 n 플러스 2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이 둘이 곱하면 6알파 제곱이야. 이것도 a분의 c를 해주면 마이너스 6m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6 까주면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m이라는 식이 나오겠지. 됐어? 우리 찾고 있는 게 m 값의 곱인데 뭐 여기 있는 알파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돼. 알파 대신에 m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해서 전개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게 난 좀 복잡하다 그러면 m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여기다 대입해서 알파를 구해서 그걸로 m 값을 찾아도 되고, 뭐 그럼 편한 대로 하면 돼. 나는 그냥 여기서 m 값을 대입을 할게. 요거 대신에 이렇게 대입할게.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2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지. 그치? 그럼 이거 인수분해 2, 1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알파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1 이렇게 나오지. 아이고 마이너스 2구나. 뭐 이렇게. 됐어? 그럼 m 값은 뭐가 나와?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 뭐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지. 그 다음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겠지. 둘이 더하래. 얼마야? 9파래. 4가 되겠지. 4. 그치?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았겠다. 알파 대신에 이거 넣는 게. 왜냐면 이걸 넣으면 이렇게 나오거든? 맞아? 전개하면 뭐야? 이거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m 이렇게 나오거든? 이거 넘기면 m제곱 플러스 그냥 5m 플러스 4인데 어차피 우리가 m 값의 곱을 찾을 거잖아. 그럼 여기서 두근의 곱을 생각하면 a분의 c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지. 4라고. 그리고 이거를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랑 상수항만 필요하다는 걸 알면 굳이 이것도 별로 필요 없지, 솔직히. 이 이항한 식도 별로 필요가 없지, 솔직히 말하면. 이걸 알고 있었다면. 그럼 그냥 이거 전개해서 최고차항하고 상수가 뭐 나오는지만 알았으면 바로 여기서 답이 나올 수 있겠지. 이해하지, 뭔 말인지?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